KF-21 전투기가 1550차 비행 이륙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세계 항공 방산 업계에 또 한 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비행 성공은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통해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특히 이번 시험 비행은 KF-21의 성능과 신뢰성을 더욱 확고히 하며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비행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정치적 의미까지 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을 재조정한 결정을 두고 한국이 인도네시아 사기꾼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옳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의 결단을 지지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국으로 참여했지만 지속적인 분담금 미납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신뢰를 잃었고 결국 한국이 단독 개발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한국의 최종 결단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방산 산업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해외 수출이 진행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인 공군력 강화를 위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KF-21의 강력한 성능과 경쟁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과 협력을 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최첨단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다. 이번 1550차 시험 비행에서는 고고도 작전 능력, 초음속 비행, 정밀 타격 능력 등이 검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KF-21이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군은 2026년까지 KF-21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향후 블록 2, 블록 3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한 스텔스 성능과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의 독자적 전투기 개발 능력이 증명되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KF-21의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기존 F-35보다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1550차 비행 성공을 통해 KF-21은 명실상부한 차세대 전투기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의 방산 산업이 자주 국방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앞으로 KF-21의 추가 개발과 수출 성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우디 6세대 전투기 개발 참여하려면 타이푼 더 사라 밀리터리 브리핑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3국 합작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참여 전 기술 향상을 위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추가 도입과 조립 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고위 임원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산업 노하우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업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NH-90 헬리콥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조립 라인 구축이라고 밝혔다. 레오나르도 공동총괄 책임자인 로렌조 마리아니는 미국 국방 매체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다른 파트너가 GKP 프로그램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파트너의 산업적 역량을 고려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에는 돈뿐만 아니라 일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 처음으로 GKP 프로그램 참가 희망 의사를 밝혔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분담할 파트너의 추가 참가를 원하고 있던 영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사업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2025년 1월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직계입 참여를 지지하지만 바로 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총리 방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레오나르도와 전투기와 헬리콥터에 대한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을 통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72대를 도입했는데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 레오나르도의 말이 아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구매하고 적극적으로 라인 구축에 힘쓴다면 직계입에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기 전에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립 설비나 레이더에서 무전기에 이르는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포함될 수 있지만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는 비전 2030 계획을 통해 자국 산업 역량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육군의 통합 시각 증강 시스템 개발을 책임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릴 인더스트리의 계약을 이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이바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증강현실 장비인 홀로렌즈 2를 기반으로 전장에서 병사들의 상황인식 능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아이바스는 병사들이 적의 위치 지도 드론, 영상야간 투시열 화상 정보 등을 헬멧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야간 투시열 감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5월 설립된 미국 국방 스타트업인 안드릴 인더스트리는 최근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 국방부 계약을 따내고 있다. 안드릴 인더스트리 설립자인 팔마러키는 페이스북이 인수한 가상현실용 장비 오큘러스 VR을 개발했다. 계약이 인계되면 안드릴 인더스트리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직원 채용 결정, 생산 인수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을 감독하게 된다. 2024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안드릴 인더스트리는 아이바스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두 회사는 새로운 센서와 안드릴이 개발한 민군 겸용 오픈소스 플랫폼인 라티스를 아이바스에 통합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 육군은 계약자 변경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은 미 육군이 이 움직임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했다. 미 육군은 아이바스를 취소할지, 아이바스 넥스트라는 새로운 경쟁을 진행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안드릴 인더스트리가 아이바스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인수를 결정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해 군 지휘부와 협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과 생산 및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소식통은 그들이 육군이 저렴하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아이바스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본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릴 설립자 팔마러키는 이미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확실히 유리하다고 밝혔다. 독일이 프랑스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인주, 지상 전투 시스템의 도입 이전 임시로 운용할 새로운 전차 개발에 필요한 화력기동성 방어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기술 연구 계약을 공시했다. 독일 연방조달청은 유럽 온라인 조달 플랫폼인 테드의 기술 연구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새로운 기술들은 기존의 레오파드 2 전차와 호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만 이 기술들을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전차가 될 것이다. 이 기술이 적용된 전차는 레오파드 2AX라 불리지만 레오파드 3일 가능성이 크다. 130mm 탄약에 대한 연구는 라인메탈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운용하는 120mm보다 큰 전차포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반영하는데 라인메탈은 자체적으로 130mm 전차포를 연구해왔다. 궁극적으로 독일의 레오파드 2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할 프랑스-독일 합작 믹시스의 130mm 전차포가 계획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라인메탈은 2016년 130mm
52구경 활강포의 프로토타입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라인메탈은 새로운 포가 120mm 활강포보다 운동에너지가 50%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0mm 전차포는 더 높은 관통력을 가지지만 포탄이 120mm에 비해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기존 전차의 자동장전 장치에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 리페르사는 올림프라는 신형 엔진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리페르는 과거의 마더 -1 보병 전투차의 엔진을 개발했고 최근에는 라인메탈의 링스카프 41 보병 전투차 엔진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헨솔트와 캔디스 도이치랜드는 레오파드 3의 보호 수준 향상 연구를 의뢰받았다. 이를 위해 헨솔트는 장갑 차량 자체 보호 시스템인 모스의 변형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레오파드 3의 최종 사양은 3가지 기술 연구가 완료되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 연방조달청은 이 작업이 2026년 말일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전차는 2030년대 운용을 시작하고 약 25년간 사용할 예정이다.